네, 이렇게 테슬라와 디즈니 종목들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증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핫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참 많은 일들이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선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이틀간의 협상 끝에 끝이 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이슈들이 어떤 게 더 남아 있을지 이번 주엔 또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미중 고위급의 이제 관세 협상인데 제네바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일 날이니까 내일 새벽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 그다음에 그렇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125% 보복 관세에 대한 거는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전 물밑 협상으로는 저는 많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다만 발표를 안 했을 뿐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많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3일 날 CPI, 5월 15일 날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그런 것도 산업 생산 이런 것들 발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폐지를 했고요. 예. 또 자동차 관세도 연간 10만 대까지는 25%에서 10%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협상을 앞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도 좀 더 이런 것들이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그렇죠. 예. 것과 상승장에서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박스권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예. 긍정적인 시각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S&P 500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 트럼프 지금 취임 이후에 6,140대에 있었던 S&P 500 차트가 그렇죠. 4,800대까지 내려가면서 5천선이 깨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해서 21% 정도 하락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5,600선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회복했죠. 네, 그래서 이게 17%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고점에서. 그래서 예. 저는 사실상 미중 관세 협상 타결 발표가 나오면 저는 상당 부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가상화폐 유통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빅테크나 M7 중에서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좀 현금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차익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3거래일째 랠리를 펼치고 있고 주가가 어느새 $300에 또 근접을 네.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테슬라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매일 교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 재고가 급증했다. 그다음에 판매 철회되는 부분이 있다. 예.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반대로 또 파나소닉이 배터리 부분에서 강력한 실적 이런 전망을 냈다. 이런 것도 테슬라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이제 브리핑 해주신 대로 예.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 예. 이게 이제 주가를 가장 견인하는 건데요. 이제 $300 선 정도가 일단 박스권 상단의 저항선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210 테슬라 같은 경우도 $210 저점에서 지금 $300 부분까지 올라온 열심히 거거든요. 올라왔죠. 네,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서 수익이 나신 분들보다 위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훨씬 그렇죠.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6월달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면 예. $350 선까지가 상승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예.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210에서 지금
300달러 선에서 1차 저항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의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주가 350달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엔비디아도 지금 지금 사실 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100달러 선까지 깨졌다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젠슨 황 CEO가 대중국 수출 규정에 맞춰서 H224M에 좀 하향되는 예. 새로운 칩을 2개월 내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AI 시장이 향후 2, 3년 내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 시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의약품 관세가 지금 아직 확정돼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는 만약에 미중 협상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좀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예. 저는 추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153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6달러까지 100달러가 깨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해는 100달러가 깨졌다가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의 이 상향은 130달러 정도로 보는 게 맞다.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세,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AI 수준이 뭐 젠스랑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AI 기업들과 버금가는 수준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예. 정도니까 사실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 다만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19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던 엔비디아였는데요. 130달러 정도까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지켜봐야 될 특징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 팔란티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죠? 팔란티어는 이제 그 망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예.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제2의 팔란티어를 찾아라 이런 얘기들까지 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했던 투자은행들이 이제는 좀 시각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게 상향 뭐냐- 조정하고 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향후 3년 내에 시총 1조 달러에 진입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는 이제 투자은행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시장 전망을 볼 때 트럼프 관세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관세를 처리하거나 이렇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트럼프 그렇죠. 재임 기간 동안 계속 관세가 예. 어떤 협상의 무기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중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 기관이나 AI 솔루션 이런 쪽에 차별화된 기업이고요. 미국 국방부나 뭐 CIA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다수의 그 AI 소프트웨어 쪽에 사용 사례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렇죠. 구축을 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선도적인 기업이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적과 성장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평가돼 있는 거, PER이 60배에 달한다. 예.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를 지금 그동안은 막 70달러, 60달러로 낮췄었는데 굉장히 낮았었죠. 네, 지금은 반토막 수준이 맞습니다. 예. 지금은 125에서 130달러, 뭐 140달러까지도 높여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투자해서 팔란티어 쪽을 밑에서 잡았는데 90달러 예. 이하에서 잡았는데 2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125달러 신고가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저는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눌릴 때마다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 지금 125달러가 신고가거든요. 이런 눌림 자리에서 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고가 돌파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좋은 뷰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좀 네.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또 좋은 투자 조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템퍼스 AI를 들고 오셨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료 AI 분야라는 건 앞으로 성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쪽에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AI와 기계 학습 쪽의 의료를 접목해서 이게 헬스케어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암 진단 서비스 쪽에서 주로 지금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 질병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 신약 개발까지도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일본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는 유전학 테스트 의료 AI의 대장주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최근에 보면 또 아스트로제네카와 또 페토스 AI와 항암 AI 개발을 위해서 전략적인 또 제휴를 했다 협력 이런 파트너, 뉴스도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AI 분야에 저는 앞으로 그 이를 수익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예. 저는 그 시장에 지금 AI와 관련돼서 중소형주들이 관세 역량 또는 의약품 AI 관세가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긴 하는데 역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한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는 $50 이하에서 잡아서 예. 이미 20% 가까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팔란티어와 비슷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지금 $61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50 이하에서 지금 $51네요. 예.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에서 잡아서 한 20% 수익이 나 있는데 $50 이하, $45 정도에서는 뭐 지금 공략하셔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예. 저는 목표 주가는 지금 뭐 조금 길게 보신다 그러면 단기는 $70 정도에서 박스권 상단을 형성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신고가 부분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AI 쪽에서는 팔란티어, 그리고 의료 AI 쪽에서는 템퍼스 AI를 꼽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쪽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비트코인 뭐 최근 들어서 10만 달러 재돌파했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기준으로 30% 굉장히 급등세 나타냈는데 네.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지금 그 가상화폐는 미중 협상이라든지 달러 약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85,000달러가 붕괴됐다가 예. 지금 103,00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106,000달러 정도가 이제 신고가였어요. 이제 그거를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뭐 12만 달러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사실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예. MSTR이라는 티커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마이클 하나고요. 세일러가 거의 네, 뭐, 맞습니다. 예,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죠. 네. 예.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까지도 전부 그렇죠. 자금을 전부 비트코인에다 비트코인의 쏟아붓고 진심인 있죠. 회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예. 지금 보면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 대리빗을 또 인수했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밈 주식 중에 하나로 로빈훗 마켓츠라는 기업이 오랜만이네요. 있습니다. 예. 후드라는 이제 티커명을 쓰는데 암호화폐 자산 또는 토큰화된 주식 시장에서 이 앱 거래를 통해서 예. 개인들한테 상당히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데요. 뭐 $70 선까지도 한번 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가상화폐나 유통, AI 소프트웨어가 좀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